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지난 분석 리뷰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. 분석이 이제 또 한 10회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때 이제 다시 지난 분석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, 여태까지 업로드 된 거는 오늘까지 하면은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얼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조스 분석했었던 건데요.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구간은 뚫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채널 추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만약 내가 안 했더라도 여기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거고, 그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은 올 거예요. 결국에는 여기만 터치하고 채널이 깨졌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이나 다시 이 영역에서 한 번 더 탈출할 수 있는, 그때 조금 지켜봤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가격까지는 왔습니다. 그거를 손절하지 못했으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셨어야 했을 거예요. 그 다음 날만 하더라도 12% 정도가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조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고점을 뚫었으니까 이 구역을 가지고 새로운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했다면은 이런 영역, 여기가 이제 핵심 영역이 됐겠죠? 지금 이 보조로 그었던 파란색 선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그때는 이 구역을 기준으로 보조 지저를 오른쪽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넘겼으니까 굳이 이 저항선보다는 이 아래 영역 정도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 구역에 있는 캔들들은 여기에서 핵심선을 다시 그으시면 돼요. 그 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역입니다. 올라가다가 저항 나온 자리랑 올라가다 저항 나온 자리, 이 구간은 핵심선으로 쓰여요.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결국에 최신 트렌드로는 핵심선이 될 거고, 이 핵심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. 여기는 매수 자리예요. 이 구역은. 이 테조스 차트 자체는 이 채널이랑 신경 이제는 쓸 필요는 없고, 깨지고 나서 리테스트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지지저항 영역입니다. 이 지저 영역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아야만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. 만약에 여기를 뚫린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. 이거는 힙스 차트인데요. 힙스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블록스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, 빗썸이랑 코인원에 있는 코인이죠. 그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보라색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업로드를 했던 날짜입니다. 그 이후로 경과한 부분을 보시면 돼요.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았었고,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아서 한번 익절을 하고 다시 또 재매수를 한 상태이긴 한데, 분석하는 걸로 보면은 이제 이 채널의 미드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확히 좀 저항이 좀 나온 상태고, 실질적으로 이제 날봉 핵심 지저 영역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이런 영역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미드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, 만약 종가가 이 위에 있다, 더군다나 이 6.99원 이상을 마감을 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 핵심 지저 영역이랑 채널 미드선은 이제 겹치는 구역이 되죠. 여기는 이제 지지받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목표값은 1값일 거고, 그 다음에 이 채널 상단 여기까지도 좀 노려볼 수는 있죠. 만약 이게 1값을 뚫어서 채널 상단에 닿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1.618까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.618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우선 저의 생각하는 최대 목표치 값은 14.5원 정도를 좀 바라보고는 있는 상태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. 앞으로 여기서 이제 뚫고 지나가느냐 마느냐가 이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캐시를 한번 보시면 이 업로드한 날짜가 여기였어요. 그리고 그 이유는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됐었고, 여기서 1값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조정이 나오면서 밑으로 빠졌죠. 하지만 이제 바로 다음날 손절은 좀 불가능했고, 4일 정도 지났어야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. 중요한 거는 몇 대 이 구역을 살짝 뚫었으나 다시 한번 테스트를 또 한 번 상태지만 뚫고 올라가진 못했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가야만 좀 괜찮아 보입니다. 그 전까지는 매수를 할 필요는 좀 없죠. 아마 지켓이는 또 해외에만 있다 보니까 이걸 매수를 받으시려는 사람은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아직 저점을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
만약에 이 지켓씨가 어떤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서 두 가지 방향성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거든요. 이 상승 파동에. 그러면 이제 2.618 자리에서 저항은 좀 나온 거라서 만약에 이게 하나의 파동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만약에 여기가 이제 4파동 값이 나왔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. 만약에 여기가 4파동 값으로 나왔다.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단기 목표값은 3.618 이 자리 한 217달러에서 220달러 정도까지는 목표값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하나의 조정 파동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면 저점이 한 번 더 깨진다라는 소리죠. 저는 이 139.9달러 여기 1 구간부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거는 만약에 저는 올라가면은 제가 이거를 만약 그때 가서 시드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가서 지지받을 때 매수 받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받으면 돼서 좀 기다리시면 타점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시아코인입니다. 시아코인은 이때가 보조 지저 영역에서 비비고 있던 상태에서 아깝게도 18.6달러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고 여기 구역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온 상태네요. 저항선이랑 지지해줬던 구역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고 여기까지 만약 찍어줬으면 아주 이상적이게 온 거죠. 하지만 그런 자리는 이미 여기서 다 거쳤던 때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반등의 다음 보조 지저 영역까지는 꼬리로 딱 찍고 내려왔고 다시 한번 보조 지저 영역을 뚫고 지지받는 상황이긴 하네요. 여기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수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보조치고는 제가 좀 영역을 좀 크게 잡아놔가지고 또 다른 타점을 잡고 싶다고 할 때는 이런 자리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선을 하나 그어서 결국에는 보조 하단까지 와야만 이제 가능한 한 거네요. 가장 보수적으로 받으시려면 이런 채널 하단을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안 그러면은 손절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차라리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구역에서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이죠. 이 날봉 핵심 지저에서 못 받았으면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. 차라리 다른 걸 찾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. 파워렉저는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을 그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찍었던 날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매수할 수 있었던 구역까지 떨어졌고 맞아요. 이거는 매수를 받았습니다. 받아가지고 들고 있는 상태고 안타까웠던 건 이제 바로 생각이 나네요. 이제 이 415원이 이 채널 로그를 켰을 때 그 지지선 그리고 로그를 껐을 때는 이 380원이 지지하는 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두 구간을 영역으로 잡아서 여기는 매수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.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놨지만 좀 안타깝게도 꼬리가 좀 여기서 저항이 나왔다. 종가 자리에서. 종가 자리에서 지금 저항이 나온 상태입니다. 이번에 또 닿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서 받았던 거는 자리가 괜찮아서 그냥 꾸준히 좀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알트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계속 추세를 갖고 갈 수도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받긴 했는데 아직은 좀 알트 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섣부른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익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. 파월액전은 이렇게 진행된 상태고요. 크립토닷컴 역시 매수 자리였습니다. 그 방송 이거는 좀 안타깝게 못 찍고 간 상태입니다. 만약에 제가 그려준 대로만 했으면은 익절하고 여기서 매수를 받지 못한 상황은 됐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그 날봉 핵심 지저 영역 그릴 때 예전에 설명을 어딘가에서 드렸을 거예요. 다음에 핵심 지저 영역을 또 그릴 때 한번 설명은 좀 드리겠습니다. 이런 꼬리 부분에 대해서는.
솔라나 차트인데요. 솔라나는 제가 이제 신고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 저항으로 그릴 수 있는 데는 여기 꼬리 끝밖에 없다. 그래서 이제 이 구역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곤 했죠. 그래서 정확히 근데 여기도 뚫고 올라가서 종가로 마감을 짓고 리테스트를 좀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채널을 단기 채널도 하나 그렸고 예전부터 오던 장기 채널을 좀 그렸는데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가는 거였으면은 이 아랫부분으로 갈 수 있었다.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쪽으로 또 갈 거고 결국에 지금 상황은 이 상승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선은 1차적으로 257달러 지금 부근에서 익절을 첫 번째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채널의 상단일 수 있겠죠. 뭐 420달러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거는 장기 채널의 미드선 한 이 정도 이 287원을 뚫기만을 기다리면은 전 많이 좀 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의 450달러까지도 연료는 있죠. 그러면 여기만 하더라도 80%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값은 당연히 채널 상단이 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런 거는 제가 추세를 한번 타면은 계속 추세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도중에 익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까워요. 그래서 이런 거는 2평이 깨지는 거, 이 20일 2평이 깨질 때까지 사실 들고 가셔도 됩니다. 이런 추세를 타는 코인들은 말이죠. 비체인은 이렇게 좀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네요. 그때 여기서 이 구역은 매물대 구역이다.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날에도 이 구역을 한 번 더 쳤기 때문에 매수를 받은 사람 저는 이제 153원을 말씀을 드렸었죠. 저희 단톡방에도 이제 비체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153원에 좀 샀었던 것 같거든요. 물론 이제 그거를 계속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익절은 이미 하셨어야 됐죠. 196원 목표값까지 제대로 도착을 했다. 이거는 더 이상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. 이건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걸 보고 지지받을 때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. 메디블록은 그 이후로 아직 가격의 변함이 좀 없어요. 저항 추세선을 이제 우방 이탈을 했죠. 상승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높이라 축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아직까지는 차트가 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. 충분히 아직은 쏠 수 있는 자리에는 있습니다. 이거는 아직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. 뭐 별다른 설명은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그 이후로 아직 밑으로 안 왔기 때문에 매수를 받을 필요는 없었고 이거는 그냥 계속 보조 지저 부근에서 따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아직 날봉 핵심 지저 영역까지는 안 왔는데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갈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매수는 이 구역 오면은 이제 매수 받는 게 좋죠. 밀크 역시 아직은 뚫지는 못한 상태예요. 새로 만든 채팅방 안에 그 밀크 얘기 많이 하셨었죠. 밀크를 도중에 사실 필요 없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 정도 올라갔을 때 한 1600원, 1500원 올라갔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는 충분히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. 날봉 마감이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매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다시 다 내뱉었죠. 그때 제가 방송을 올렸을 때 한 1400원 정도 됐었던 거긴 한데 그거보단 지금 가격이 높긴 해요. 높긴 하지만 보고 들어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한 1500, 1600원 그 부분이었으니까 사실상 똑같죠. 무조건 이 구역 우선은 익절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더 올라가 줬으면은 땡큐죠. 사실은 익절하기에는 땡큐인 자리고 아직도 매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도 매수받을 필요는 없고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역은 이런 구역에 도달할 때죠. 파란색 채널 하단에 닿을 때 사거나 아니면 뚫고 마감해서 리테스트 할 때 사시면 됩니다. 2,460원에서 2,7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. 조마조마할 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때 만약 위에서 샀으면 지금 물려있는 상태거든요.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. 플레이트는 제가 사고 나서 바로 쏘긴 했어요. 바로 쏴서 저는 1차 저항 구역인 이 구역에서 저항을 맞고 못 뚫고 내려왔죠. 지금 채널의 미드선에서 우선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 구역이 하나의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. 이 영역 자체가. 여기를 사실 한번 뚫고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
단기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 또 깨진다라고 하면은 좋게 보진 않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거 업로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플레이트 무빙이 너무 악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올라갈 때랑은 정말 쉬워요. 한번 저점을 잘 잡으면 올라가는 건 정말 잘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사이사이 무빙이 심하게 좀 움직이는 게 많아서 이번에도 좀 심하게 좀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예상대로 좀 가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클레이튼은 좀 어렵네요. 어려워요. 이렇게 지난 분석 리뷰는 클레이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지난 분석 리뷰를 3편을 올려드렸어요. 한 30개에서 36개 정도의 과거에 분석했었던 거를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보여주기 위함으로 한번 쭉 둘러봤는데 그 3편을 다 보신 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지지 저항을 이 지저추 매매법에 대해서 댓글로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나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걸 가지고 앞에 걸 분석했으니까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결국에 그 보라색 선, 보라색 있죠? 업로드한 그 시점 이후 기준을 봤었을 때를 저는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렇게 봤었을 때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? 위험 리스크는 정말 적어집니다. 돈을 잃는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함이 가장 첫 번째예요. 그거는 이제 워렌 버핏 형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.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. 그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새길 수 있는 게 이 지저추 매매법입니다. 그리고 언제 털어야 될지도 알려주는 지침이 되기도 해요.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.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.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